안녕하십니까. EDB 코리아에서 제사장을 맡고 있는 이강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 DBMS인 PostgreSQL의 리더 EDB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세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준비한 세 가지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주요 고객인 KT와 카카오뱅크 고객들이 직접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구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인 오픈소스 DBMS PostgreSQL의 리더인 저희 EDB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목차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 제품인 PostgreSQL과 저희 EDB 포스트레스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EDB가 어떤 가치로 시장에 성장을 해왔고 발전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발전 과정 중에 고객들은 어떤 영역에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현재 모습을 말씀드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PostgreSQL과 EDB 포스트그레스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키피디아 검색을 해보시면 PostgreSQL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는 BSD 라이센스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975년도에 인그레스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와서 지금은 스탠드얼론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이 다량의 동시 접속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그레스로부터 시작한 PostgreSQL은 이후에 PostgreSQL로 명명이 되었고요. 2004년도에 EDB가 조인하면서 Postgres 어드밴스 서버로 이름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PostgreSQL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엔지니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장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의 2위에 랭킹하고 있고요. 그리고 dbengines.com 사이트에 가시면 얼마만큼 인기도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 인기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20년도에는 오늘의 데이터베이스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이러한 PostgreSQL의 성장과 맞물려서 2004년도에 본 프로젝트에 합류한 EDB는 커뮤니티와 상생을 하면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이나 보안,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거기에 오라클과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PostgreSQL로 전환을 하기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위한 기능들을 탑재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 필요로 하는 안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설립한 세컨 쿼드런트를 저희가 2020년도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둘이 화학적으로 합쳐지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EDB Postgres 어드밴스 서버, 줄여서 EPAS는요, PostgreSQL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 오라클 호환성을 탑재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오라클 호환성도 DB 커널 레벨에서 파서를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성능 저하 없이 오라클에서 호환되도록 제품을 개발해 왔고요.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한 커리 옵티마이저 힌트, 웨이트 이벳 분석, 파티셔닝, 병렬 처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툴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관리 툴, 서드 파티 보안 툴과도 잘 호환되게끔 제품을 개발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개발자들을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패키징화해서 제품을 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 사용자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작년에 저희가 굿소프트웨어 1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EDB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드의 성장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적용하는 고객을 다양하게 수용할 것, 적용하는 업무를 다양하게 수용할 것, 그리고 적용되는 환경도 다양하게 수용을 할 것입니다. 먼저 적용하는 고객의 다양성은 마이그레이션, 신규 개발, 그리고 클라우드의 전환 모두 수용하게끔 제품을 개발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적용하게 되는 업무도 온프레미스부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연동을 위한 부분까지 대표적으로 복잡한 쿼리나 복잡한 조인까지도 수용할 수 있게끔 제품을 개발해 왔고요. 그리고 구축되는 환경도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최근에는 컨테이너 환경까지도 구축할 수 있게끔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장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와서 올해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5,400 고객이 저희 고객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쓴 고객의 91%가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춘 500 기업의 28% 이상이 저희 고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노력은 바로 이 PostgreSQL 커뮤니티의 창립 멤버들이 함께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그 EDB의 밸류를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저희 회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커뮤니티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DB라고 풀네임을 갖고 있고요. 줄여서 저희는 EDB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사는 미국 보스턴에 있고요.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되어서 오픈소스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지금까지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유럽 포스트그레스QL 상용 제품 개발사인 세컨 쿼드런트를 인수해서 저희가 멀티마스터 환경의 초고가용성 제품인 BDR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매년 56% 이상 고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직원 6명, 사무실 위치는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EDB는 커뮤니티 창립자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래 보시는 그림에서 제일 왼쪽에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박사는 잉그레스 프로젝트의 창립자이고요. 현재는 저희 회사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브루스 맘지는 커뮤니티 마찬가지로 창립자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의 핵심 개발자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컨트리뷰터와 커미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체는 한 26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커뮤니티와의 상생하는 노력에 의해서 저희 공헌도를 해외에서 분석하기에는 전체 한 30% 정도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커뮤니티의 발전과 저희 EDB의 발전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저희는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첫 번째 에너지, 빠르게 시장성을 갖추고 위험 요소는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품의 개발을 빠르게 촉진시켜서 타임 투 마켓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봤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버전이 가져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해소를 시켜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재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포스트그레스QL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광신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이 가트너와 포레스터가 인정을 하고 있고 매년 좋은 평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을 처음 접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고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설 또는 비상설로 교육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제품의 발전을 항상 지켜보셨던 고객분들이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갖고 계신데요. 먼저 주요 적용 분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오라클에서의 마이그레이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전환된 업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용에서의 마이그레이션, 특히 오라클에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저희가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툴과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포탈을 제공을 합니다. 즉 고객이 직접 마이그레이션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위해서 저희 엔지니어들도 언제든지 지원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툴들, 그 다음에 각종 유틸리티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 대부분은 제일 먼저 오라클에서의 전환 관련된 검증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에 개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인 클라우드의 전환, 요즘 대세로서 클라우드 전환을 많이 손꼽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도 단순히 가상화 환경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컨테이너와 같은 환경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EDB는 이러한 클라우드의 전환 다양한 부분에서 서포트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여러 영역에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적용 영역을 좀 더 원활하게 손쉽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군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영역이 저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PostgreSQL 커뮤니티 제품이고요. Postgres Extended, 저희가 세컨 쿼드런트를 인수하면서 갖게 되는 기능들이고요. 세 번째, 오라클 호환성을 탑재한 EDB Postgres Advanced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툴들, 오픈소스 기반의 툴,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서포트와 서비스는 당연히 핵심이 되는 저희 서비스가 되겠죠. 그럼 먼저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ostgreSQL은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제품이고요. 이러한 커뮤니티 제품을 지원하는 전문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도 몇몇 기업들이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소스코드 레벨의 지원까지는 역부족이죠. 저희 EDB는 작년부터 커뮤니티 제품에 대한 공식 지원을 천명을 했고요. 따라서 커뮤니티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소스코드 레벨까지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텐디드 제품입니다. 저희가 세컨 쿼드런트를 인수를 해서 특히 고가용성과 복제 부분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고요. 그 세 번째는 오라클 호환성을 갖고 있는 EDB Postgres Advanced 서버, 이 세 가지가 저희 핵심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ostgreSQL은 보시는 것처럼 퍼포먼스, 스케일러빌리티, 익스텐서빌리티, 커뮤니티 드리븐 이 세 가지 영역에 이미 검증받은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리고 익스텐디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BDR과 같이 양방향 레플리케이션, 초고가용성 환경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서포트해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라클 호환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쭉 메인 비즈니스로 해왔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툴들은 백업 앤 리커버리,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마이그레이션, 레플리케이션,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핵심 영역이 되겠고요. 이 중에 쿠버네티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세션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하고의 연동 부분도 되게 중요한 영역일 텐데요. 저희가 커넥터, 그리고 DB-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래퍼 기능, 그리고 커넥션 풀링, 그리고 보안 기능, 또 저희가 통합 영역으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안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패스워드 폴리시 매니지먼트 부분이라든가 어딧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코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SQL 공격에 대한 대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안 향상을 위한
기능으로 함께 제공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툴들을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서포트, 서비스, 트레이닝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EDB 서포트는 저희가 연간 서브스크립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품의 코어수, 그리고 그 코어수를 사용하실 기간을 계산해서 저희랑 계약을 맺게 되시는데요.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술전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포트를 하기 위한 플랜으로 저희가 프리미엄, 프로덕션, 베이직 세 가지 영역의 서포트 플랜이 있는데요. 이 중에 프리미엄 서포트는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24/7 그리고 장애가 생겼을 때 24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프리미엄 서포트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프로덕션은 가장 표준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한 베이직 서포트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고객인 경우에는 저희 엔지니어가 데디케이션 돼서 그 고객만 서포트하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러한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상품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을 저희랑 계약을 맺으신 고객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 로드맵에 대한 검토라든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전담 엔지니어가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근본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DB코리아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EDB의 특화 기능 CMP와 BDR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부분은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CMP입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는 기존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컨테이너의 장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가상머신 환경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OS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던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 가상머신의 장점은 별도의 독립적인 그런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위에 OS를 별도로 다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CPU라든가 메모리 리소스의 사용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머신을 저희가 구동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든가 그리고 이 해당되는 그 그 가상머신을 다른 쪽 장비로 이동을 하는데 사이즈가 커서 이 복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거나 네트워크 트래픽에 부하를 주는 등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 컨테이너의 장점은 OS 레이어 레벨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던 이런 OS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이즈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그 컨테이너가 기동되는 시간이 VM웨어 대비 짧은 그런 장점들로 인해 최근에 웹이나 와스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아키텍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인기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인기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VMware 환경에서는 일일이 소프트웨어들을 다 설치를 하시고 설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거를 그렇게 설정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배포를 하거나 실제로 프로덕션에 이제 배포를 하셨을 때 어떤 그런 또 환경이 안 맞아서 다시 롤백 하거나 이 롤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실행 시 필요한 부분만을 내가 설정을 해서 패키지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포라든가 어떤 내가 그 컨테이너를 구동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들도 대수가 많아지면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2억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툴인데요. 그래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가 개수가 많아지면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장애가 났을 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장애 시간도 길어지게 될 텐데, 쿠버네티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를 감지를 하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그걸 빠른 시간에 자동으로 복구를 해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쿠버네티스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연결이라든가 로드 밸런싱이라든가 네트워킹 처리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상태 점검 부분,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컨테이너가 다운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상태를 체크를 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 저정사 관리는 저희 EDB에서 개발한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 해당되는 각종 기능들, 이 자동 스케줄링 부분은 내가 다운된 컨테이너를 인지해서 필요한, 지금 유효한 노드에다가 어떤 그거를 다시 배포를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미 내장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리소스를 스케일업을 하거나 다운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롤링 방식의 배포를 통해서 어떤 배포 부분에서 그 다운타임을 적게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을 이미 내장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EDB 클라우드 네이티브 포스트그레스 소개입니다. 그럼 최근에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저희가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CMP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CMP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 제공드리는 부분은 일단 그 커뮤니티 기반의 그 커뮤니티 포스트그레스 QL, 그리고 저희가 오라클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EDB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 서버, 여기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그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별도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 어떤 장애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리커버리를 해서 DB를 올리거나 페일오버를 하거나 백업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오퍼레이터 내부에다가 저희가 개발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버네티스 설치된 환경에서 저희가 이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제공드리는 그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 서버라든가 커뮤니티 포스트그레스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CMP 제품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가 실행되는 환경이면 어디에서나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쿠버네티스 1.16 버전 이상 설치되어 있으시거나 오픈시프트 4.5 버전 이상 설치되어 있으시면 저희 CMP 제품을 바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그 쿠버네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저나 아마존이나 구글에서도 매니지드 형태로 쿠버네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저희 CMP 제품을 설치를 해서 그 운영을 하시거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도 구성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내용을 상당히 이제 단순하게 도식화한 부분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부분과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쿠버네티스 안에서 모두 다 관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지금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쿠버네티스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쿠버네티스로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방금 전에 앞에 보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화해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 디플로이먼트나 뭐 리플리케이트 셋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쿠버네티스 쪽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쿠버네티스 관련된 장점 부분을 뒤에서 기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롤링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저희가 이제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뭐 마스터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했었을 때 스탠바이부터 우리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프라이머리도 갱신을 해서 스위치 오버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쿠버네티스 CMP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업과 복구입니다. 그래서 백업 부분도 저희가 그 CMP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정기 백업이라든가 필요할 때 뭐 백업을 받는 온디맨드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백업 부분 같은 경우, 백업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존의 S3, 그러니까 저렴한 그 스토리지 부분 S3에다가 그 백업을 받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업 그 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다트라는 툴을 저희가 EDB에서 제공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세컨 쿼더런트를 인수한 이후에 바만이라는 툴을 저희가 이제 기본 표준 툴로 좀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CMP 제품에서는 백업과 관련된 부분은 바만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아카이브 파일 백업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전체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복원 부분입니다. 뭐 백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복원할 때 뭐 전체 백업이라든가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복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만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복원 부분도 저희가 CMP 내부에 그 해당되는 기능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보안 검증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안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쪽으로 왔었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해당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 아래에 보시는 이런 그 코드 분석 툴을 통해 가지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저희가 배포할 때마다 스캔을 해서 그 보안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클라우드나 클러스터, 컨테이너, 코드 레벨까지 모두 다 보안 검증을 하고 있고요. 파드와 관련해서 뭐 이런 지금 뭐 루트 권한을 이제 루트 권한 없이 뭔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암호화 접속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저희가 이제 CMP를 인스톨하는 그런 과정을 화면에 잠깐 첨부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치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이 명령어는 저희 CMP를 설치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한 줄 쳐주시면 CMP를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때 기존에 저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뭐 데이터베이스 인스톨하고 환경 세팅하고 리플리케이션 구성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을 야물 파일 설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만 해주시게 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야물 파일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는 이 야물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 보시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내가 인스턴스 3개를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쓰겠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는 10기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렇게 3개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마스터 하나에 리플리카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겨서 다운이 되더라도 뭐 페일오버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다운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살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야물 파일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어떤 컨테이너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배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편리함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이 장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EDB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혜택입니다. 기술적인 그 장점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뭐 고가형성 기능이라든가 장애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백업 복구 부분 그리고 보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진보된 DB 기능을 활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롤링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검증된 코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방금 전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포 방식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혜택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CMP를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어떤 배포를 하셨을 때 가장 지금 장점 3가지를 설명드리면 배포라든가 운영 부분들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진출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DBA 분들의 업무 부분에서 이제 단순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DB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살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DBA 분들의 어떤 그 업무량을 좀 줄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보다 더 DBA 분들이 본질적으로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목적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동시간 극대화, 지금 고가형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시간에 있어서 연속성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EDB를 특별하게 하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EDB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 장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소개 부분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 장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쿠버네티스 경험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쿠버네티스 부분이 상당히 많은 학습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공인 인증을 받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만의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자랑을 하고자 이 장표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아마 회사 소개 부분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 화면의 로고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유명한 그 고객분들이 저희와 함께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CMP를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부분은 CMP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선은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CMP 적용을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이번에는 클라우드에 진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적용하시는 걸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적용을 고려하실 때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용 사례 부분입니다. 적용 사례는
우선은 캐나다 정부기관, 그리고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 등 지금 기존의 탈오라클을 하시면서 지금 클라우드 형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포스트그레스를 적용하고자 하시는 그런 고객사에 대한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차량 전장 회사의 IoT 시스템이라든가 금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드맵입니다. 저희는 이런 아래와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그 CMP 제품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리전에 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웰 기록력 볼륨을 지금 별도로 둔다든가, 그리고 운영 자동화를 더 고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표에서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해당되는 어떤 장점들, 이런 부분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컨테이너가 가진 장점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배포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에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DBA 업무 자동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페일오버라든가 백업이라든가 리커버리라든가 이런 롤링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CMP 내부에서 자동화해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BA 업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그 DBA 담당자분들의 어떤 그 일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락인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벤더든 아니면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방향 복제 솔루션 BDR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lways On. 일단 저희가 그 BDR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Always On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첨부를 드렸습니다. Always On은 말 그대로 24시간 동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요 업무라든가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시스템에서는 아주 높은 고가형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이동통신, 교통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항상 서비스가 돼야 되는 그런 고가형성을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번에는 Always On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다운타임 발생 시 당연히 금전적인 손해액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상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부분은 고객 이탈 부분이라든가 어떤 경쟁사 쟁탈전에서 어떤 약간 뒤처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그 평판이 나빠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서비스가 계속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요. 수천 개의 지역에서 브랜드를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입니다. 초당 100여 건의 거래가 발생을 하고 평균 단가는 $85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시스템에서 5분 정도 장애가 발생했었던 케이스고요. 5분 장애 동안 3만 건의 거래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50만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사례인데, 단 5분간의 장애로 인해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30억 정도에 되는 금전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사례와 같이 저희가 어떤 그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BDR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BDR은 포스트그레스 환경에서 저지연 고가용성 복제를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가용성을 제공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DR은 높은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롤링 업데이트, 앞서 저희가 이제 CMP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CMP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기반이고,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설치해서 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방향으로 복제를 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데이터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 BDR 제품 안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BDR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포스트그레스에서 복제 기술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트리거 기반으로 해서 복제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로그 shipping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웰로그를 다른 쪽 시스템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복제 지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했었고요. 이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고 계신데, 최근에는 어떤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복제를 하기 때문에 특정 테이블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데이터베이스만 복제를 하고 싶으셔서 이런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로지컬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 그 BDR은 이 로지컬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양방향 복제를 하는 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BDR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복제의 그런 형태를 제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가 BDR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양방향 복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복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BDR의 기능이다라고,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BDR은 클라우드 환경이나 가상머신이나 베어메탈이라든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BDR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직접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DR은 지금 여기는 이제 클릭업이라는 지금 회사고요. 여기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은 전 세계 고객에게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비즈니스 확장성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출발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고민을 해보신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만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시아와 그리고 북미, 유럽 이렇게 세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중간이 되는 뭐 아시아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곳에 두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빠르지만 다른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서는 어떤 처리 시간에 지연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 간의 데이터는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각각의 다른 지역에도 복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DR은 이 양방향 복제 기능을 통해 가지고 현재 세계 어느 곳에서 서비스를
뭐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속도에 대한 성능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방향 복제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장애가 나더라도 약간 뭐 속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있어서 글로벌 서비스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용 예입니다. 그래서 이 BDR을 통해 가지고 뭐 성능 향상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롤링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고가형성도 추가해서 사용하신 그런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BDR은 아주 초고가형성을 위해서 나타난 저희가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고가형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기능 중에 제품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지리적으로 이제 분산해서 내가 뭔가 사용을 하시고 싶다 이럴 경우에 어떤 BDR을 적용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는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사실은 Always On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단순하게 2대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BDR의 Always On 구조는 2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구성되어 있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간에 싱크를 맞춰서 복제를 해서 그 초고가형성을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CMP와 BDR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는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이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무선통신, 초고속 인터넷, IPTV뿐만이 아니라 IDC, 클라우드와 같은 B2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TDS는 이런 KTIT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KTDS 오픈소스 DB 담당자로서 포스트그레스와 그리고 EDBpass에 대한 초기 구축, 전환, 기술 지원, 표준화와 같은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하였습니다. 네, KT는 상용 DB 라이센스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오픈소스 DB 도입에 대해서 고려하였습니다. 2011년에 EDBpass에 대한 파일럿을 진행하였고 이 파일럿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성능, 안정성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현재까지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EDBpass를 도입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EDBpass 엔진 위주로 도입을 했고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 서버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하 분산이 필요한 일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DBpass 도입으로 IT 비용 절감을 하였습니다. KT의 경우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식 서비스 전에 시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스템에 불필요하게 과하게 DB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였는데요. EDBpass 도입을 통해서 라이센스 비용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도 저희가 EDBpa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감된 IT 비용으로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2번째는 EDBpass 도입 및 운영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대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KT가 EDBpass를 우리나라에서 선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타사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대외 사업을 추진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KT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외 사업을 수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뱅크 기술 인프라팀에서 포스트그레스QL, 이파스 DB를 관리하고 있는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포스트그레스 DB를 다루게 된 지 전 회사를 포함하여 10년째 되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삽질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는 포스트그레스 DBA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100% 모바일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설립되어 사용자 중심의 은행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1,600만 명 이상에 달하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는 1,335만 명으로 국내 금융권 앱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 대출,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 송금, 금융비서, 간편 결제 등이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계좌와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계정계와 계정계의 처리 데이터를 전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축적하고 분석하는 정보계, 외부 기관과의 연계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외계 등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이기종 DB를 사용하여 은행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은 24시간 365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 DB의 트랜잭션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카카오뱅크는 데이터베이스 처리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라클, MySQL, 포스트그레스QL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금융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 오라클 DBMS를 일부 교체하고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MS를 검토했습니다. 기존 DBMS의 마이그레이션과 함께 향후 신규 서비스 제공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높은 호환성, 확장성, 가용성 지원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의 최신 기술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운영 비용 및 TCO 절감이 가능한 DBMS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여 이미 그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엔터프라이즈 DB사의 이파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서비스들을 EDB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드 서버, 즉 이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전환된 서비스도 있고 신규 구축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오라클로 사용 중인 여러 계정계 업무 중 계정계 거래 로그 서비스를 이파스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계정계에 준한 트래픽이 들어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안정성은 물론 장애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되어 서비스 다운타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고가용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4000 TPS 처리, 이벤트 등이 발생되어질 피크타임 시에는 약 7000 TPS도 처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와스를 통한 최대 접속자 수는 1만 이상의 커넥션이 필요한 요건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분리하고자 했고 관련하여 몇몇의 DBMS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내부 논의 결과 에지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최대한 수정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오라클 호환성이 필요했고 이기종 간의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툴도 제공되어져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DB사의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드 서버 이파스가 적합하다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파스로 방향을 잡고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을 위해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성 이중화를 위해 이파스의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을 선택했습니다. 페일오버 시에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싱크 모드의 리플리케이션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싱크 리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탠바이 노드가 동기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액티브 서버가 다음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탠바이 노드를 더 추가하여 포텐셜 리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 리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탠바이 노드에 동기화 응답이 없으면 액티브 노드가 다음 작업을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포텐셜 리플리케이션의 경우 싱크 우선순위를 주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스탠바이 노드에는 싱크 모드, 후순위 노드에는 어싱크로 동작하다 첫 번째 스탠바이 노드에 응답이 없는 경우 우선순위가 두 번째인 노드를 싱크 모드로 변경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의 경우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 EDB 페일오버 매니저로 구성하여 자동 페일오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트랜잭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파티션 테이블로 구성, 빈번한 인서트가 들어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즈라이터, 월라이터 관련 파라미터도 여러 번 테스트에 최적의 값을 찾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시 접속 쪽에 있었습니다.
에지이지에 사용하였던 와스의 풀 사이즈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DB의 아이들 세션 포함하여 약 1만 세션이 항상 접속해 있어야 했고, 트랜잭션 처리 시에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eDB와의 문제 확인 후 DB의 맥스 커넥션을 2000가량으로 줄이고 PG 바운서에서 커넥션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재 이 서비스는 안정성과 고가용성이 확보된 상태로 운영 중이며 평균 1만 TPS 처리를, 피크 타임 시에는 2만 TPS까지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약 3만 세션이 유입되어도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서비스 중입니다. 아마도 주된 장점을 꼽는다면 오라클 DBMS와의 높은 호환성을 들 수 있겠고, 이로 인해 기존 오라클 DBMS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전환할 때 서비스 쿼리 변환을 위한 검수와 실제 개발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오라클 DBMS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도입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오픈소스 DBMS에 비해 가용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중 세션 처리 부분에서는 PG 바운서를 써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최신 버전인 13 버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지만 14 버전 포스트그레스QL 커뮤니티 버전에 개선 내용이 있어 이 파스도 같이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큐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백큐 처리에 대한 성능 개선은 이루어져 예전 9점대 버전보다 확실히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Gip 스토리지 엔진이 언제 정식 릴리즈 될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MVCC는 블락 내에 과거값이 같이 존재하는 추가 기록형 MVCC를 사용하여 대량의 업데이트에 대한 성능 저하, 테이블 블로팅 등의 문제점이 언드를 사용하는 Gip 스토리지 엔진으로 인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